outside. I'll wait for you. 총각을 다투듯 시시각각 변화하는 숨막히게 빠르게 흐르는 세상. Sleight of hand and twist of fate. 이런 시대의 시간 속에서 잠시만 머뭇거려도 뒤처지기 십상인 대한민국. And I wait without 그 속에 빠르게 흐르되 움직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거대한 힘. 그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는 그 틀에 갇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동물, 인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부대끼고 타인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낯선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몇 학번이시죠? 어느 학교 출신이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취업할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학벌이라는 게 자기가 부유한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 입장에서는 학벌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후? 졸업장, 명문대 졸업장이 학벌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벌은 무기와 같은 거, 힘, 권력 그 자체가 아니겠느냐. 학벌은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또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현실에서는 일단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막 잘 살고 결혼하고 그러면 더 행복해지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여기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너는 서울대 사람, 여기는 영남대 나왔으니까 영남대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평생을 이끌고 가니까 나이 20에 시작했던 그 이름표가 80까지 간다는 생각이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깔아놓은 환경이 없고 배경이 없으면 다른 걸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대학 잘 나오면 좋은 직장 가지고 돈도 잘 벌고 할 수 있으니까 대학을 다 잘 가려고 하죠. 아직 이 사회가 그다지 그런 학벌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학벌이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처럼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못 나오면 낮은 대학 가는 거고 결혼해서 애 먹고 살리고 해요. 직장 좋은 데 가려면 좀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평생 잘 살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이 열리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해.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는 대학 진학률 80%. 그러나 이제 대학 졸업자들은 88만 원 세대라 불린다. 우리 시대의 우울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한 달 평균 88만 원의 고된 청춘들. 아주 먼 바닷가 저 하늘가 어딘가엔 너와 나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해줘. 눈부시게 푸르른 너는 내게 바다인걸. 손 내밀며 하얗게 부서지던 너의 꿈들. 여행을 떠나야지 아주
대충 접어올린 청바지에 낡은 운동화. 편안한 차림의 한 남자가 대학 강단에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그는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이다.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학벌주의에 시달리고 지방이란 단어에 날마다 패배하는 청춘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무한 경쟁 시대,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가진 불공정을 성토하는 그는 청춘과 소통하며 공감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학벌을 어떻게 풀어낼까? 한국의 자본주의가 다른 나라랑 달리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를 갖게 됐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이 일본을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사카는 전혀 다른 방식의 움직이고 히로시마도 전국 사람들 얘기 안 듣거든요. 프랑스 모델이긴 한데 파리가 이 정도로 프랑스를 지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경제 중심축을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다른 방식의 교육이 시작되고 학벌 해체가 되겠죠. 대구로 얘기하면 대구 경제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안정성을 찾는 거와 대구로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는 거, 이거 거꾸로 지금 서울 안 가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 때 여기서도 고용 문제라든가 경쟁 문제가 풀릴 것 같거든요. 서울 가야 끝나는 사회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기가 스스로 하나의 축이 될 거냐, 어떻게 하면 서울로도 멀어질 거냐,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서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져 서울만 좋아져요. 똑똑한 사람 있으면 또 서울로 가버릴 것 같아요. 상품 특성을 의미하는 스펙이란 단어는 이제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말해주는 잣대가 됐고, 그로 인해 개인은 상품이 돼버렸다. 경쟁사회가 가져다준 씁쓸한 현실, 스펙.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기분이 들 수는 없겠죠. 그 지방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같은 조건,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같은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 출신 대학 때문에 아무래도 떨어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이저 회사의 메이저 직군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학벌을 갖춰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그런 걸 딱 보고 나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서울대를 졸업했다, 입학했다라는 사실은 일정 부분 기득권이 아닌가요? 뭐 그건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인 지표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뭐랄까요, 삶은 보장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름 그대로 서울대, 이대, 고대 이것만 보고서 뽑기 때문에 좀 더 기득권이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은데, 제가 돈도 없고 가정 배경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학벌이란 거는 지금 제가 가질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베이스긴 하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씁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같은 대학을 나왔지만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에 대한 뭐 시선 아니면 대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갔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이 부모의 부와 재력을 세습해주는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어쨌든 사회 구조가 그런 만큼 솔직한 엄마의 심정으로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직업을 갖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가지고 그렇게 얻게 된 것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는 점에서 학벌은 없어져야 되죠. 없어지고. 세상은 사람들에게 학벌을 요구한다. 학벌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제. 그 속에서 우리는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의 이면을 본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가 좋은 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나와서 좋은 음악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렇게 투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협력보다는 경쟁을 배웠다. 학교는 경쟁의 공간이요, 배움은 경쟁을 위한 도구였다. 초중고 12년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왔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학벌이라는 저 높은 하늘에 닿기 위해서는 이 경쟁의 사다리를 딛고 밟고 올라서야 한다. 밀치고 당기면서 앞만 보고 달려야 겨우 그 정점에 닿을 수 있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란 무엇일까? 뭔가 계층 상승, 신분 상승,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고, 그리고 뭐 문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누구든 공부만 잘하면, 고시만 합격하면 뭔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가능성에서 가장 좀 효과적인 투자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대학교 입학 연도를 물어봄으로써 그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한국 외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이 대학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학의 내용, 그 어느 학교 출신인지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으로서 결국은 학벌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그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학력이 단순한 어떤 졸업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나 권력층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다른 기준을 압도해가지고 그 어떤 특정 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 권력층의 권력기관에 포진을 해서 의사결정을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일종의 학벌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별되는 사회. 학벌에 대한 욕망, 그리고 집착.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우리는 그것을 일제강점기에서 찾는다. 민족 분할 지배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식민지화된 지식과 인성을 잘 체득한 사람을 시험 쳐서 뽑아서 그에게 이제 지위를 부여하고 그가 식민지 권력의 의지를 반영해서 대리 지배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일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리 지배자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이 이른바 그 시험 제도였습니다. 그때 그 시험 제도가 이른바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엄격한 시험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선발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기획을 했죠. 식민 지배를 위한 일제의 국가주의적 교육 체계는 점수로 개인을 평가하고 등수로 서열화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에 따라 소수에게만 한정된 지위와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것은 경쟁이라는 체계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틀이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보통 학교 수신 교과서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일제는 교사가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다 통제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교사용 지도서를 이렇게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요 교과를 가르칠 때 목적이 뭔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이렇게 목적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두었고, 그리고 이제 요 단원을 가르칠 때 어떤 것에 주의해서 가르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원을 끝을 냈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예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의 처음과 끝을 다 국가가 관리하는, 통제하는 이 방식을 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국정교과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교사의 어떤 교사 지침서인가 교사 지도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제가 꾀했던 말하자면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이 교과서 제도를 운영한 그것의 귀결 유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대학 원소교부 이틀째인 오늘 주요 대학의 원소교부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대입 원서 접수 이틀째인 오늘 서울 시내 13개 대학에서 104개 학과가 모집 정원을 넘어서고 원서 접수 이틀째인 오늘도 수험생들의 소신 지원이 계속돼 법학과가 1.65대 1, 의예과 1.09대 1. 이번 학력고사는 일제의 서열화 차별화 제도는 해방과 유신 시대를 거쳐 그대로 이어져 왔다. 경쟁적 교육 체계 속에서 명문 학벌의 획득은 상층부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희망이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은 학벌을 열망했고 학벌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보통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나올수록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권력과 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내면화되고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는 내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입시 경쟁이 격화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제 대학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서열화되고 또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정착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에 있어서도 실력보다는 학벌의 영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교육의 목적도 좋은 직업과 출세를 위한 것.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등식이 세워졌다. 그래서 학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그 학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상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가족들과 그 아이들 속에 이제 내면화가 돼 있는 거죠. 대학교 좋은 데 가고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가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삶을 평가할 때는 대학 같은 거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 좋은 대학 가야 좀 떳떳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임밸류가 있어야지 취직을 하기 쉽고 또 일단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돼서 이제 쉽게 직장을 구하고 다 미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단단한 바위산처럼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학벌주의의 높은 벽이 어느 순간 조금씩 틈새를 보이고 있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한 명문대 여학생의 자발적인 퇴근은 학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줬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고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만 키우며 나를 값비싼 상품으로 가공해온 내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가장 위약한 것 중에 하나가 졸업장 인생인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 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전에 쓸모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쓸모없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예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계대 나오셨다고.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학력이랑 그렇게 능력이랑 상관관계 있다고 하시는데 이재석 씨 경우는 그걸 깬 경우라고 생각해요. 어느 대학의 강의실, 수많은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한 사람. 그는 청춘에게 선망의 대상일지도 혹은 이루고 싶은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 하나라도 이들에겐 무엇보다 소중하다. 수백석 좌석도 모자라 차가운 복도에까지 빼곡히 나앉게 만든 이 장사진의 주인공, 광고 디자이너 이재석이다. 한낱 루저 신세였던 그는 세계 무대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고 지금 세상은 그를 광고 천재라 부른다. 광고 디자이너 이재석. 그에게 학벌은 창의력이고 실력이다. 손가락에 새겨진 독특한 문신. 범상치 않은 이 사람. 학벌과는 어울리지 않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다. 고졸 학력에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디자이너. 그에게는 그럴싸한 학벌 따윈 애초에 없었다. 동대문 시장이 학교였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삶의 현장이 수업이었다. 그냥 옷이 좋았고 옷 만드는 일이 좋았고 옷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다. 동대문에서 시작해 뉴욕 컬렉션까지 지금은 세계가 부르는 디자이너 최범석이다. 디자이너 최범석. 그에게 학벌은 시장이자 현장이었다. 약간 모든 게 약간 뭐 학벌에 대한 어디를 나왔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꼭 4년제 대학원을 나와야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춤을 추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옷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학벌은 제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나 저의 실력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실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중퇴자 스티브 잡스는 세계인의 삶을 새로 창조했다. 항상 갈망하라. 언제나 우직하게.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라. 한때 빈병을 팔아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그는 끈기와 상상력을 무기로 IT 신화, 혁신, 그리고 꿈의 아이콘이 됐다. 세기적인 천재 스티브 잡스. 그에게 학벌은 창의력과 집념이었다. But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And it ain't no use in turning on your light, baby. The light I never knowed. 2010년 권영길 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교육 불평등 지도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과 아이들의 학력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교육 불평등이라는 누구나 알지만 부정하고 싶은 서글픈 현실을 폭로한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우리 시대의 우울함. 인구 250만의 도시 대구광역시. 높은 학구열로 과거엔 교육의 도시로 불렸다. 그중 대구의 중심이자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 사람들이 교육 특구라 말하는 살벌한 학벌 전쟁과 교육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친구들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러고 여기가 전국에서도 유명하죠. 대구 입시 수도 수성구는 대구 전체 보습학원 4천여 개 중 1,600여 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학원 천국.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치열한 교육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경쟁 속에서 언제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좋은 상품이 된다. 수많은 학원들은 부모의 불안을 잠재우는 안식처요, 아이들의 삶을 저당 잡은 전당포이자 학벌 전쟁을 위한 무기 창고다. 교육 강국, 대한민국 학생을 키운 8알은 어쩌면 학원일지도 모른다. 수성구 쪽 애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서로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요. A 학생이 조금 더 하면 성적이 하는 만큼 더 나오니까 B 학생 역시 내신의 유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하게 되고, 또 B 학생이 조금 더 해서 성적이 더 나오게 되면 A가 조금 더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성구의 학생들의 실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수성구 안에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수성구 어머님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삶과 교육, 그 속에서 벌이는 치열한 전쟁은 우리 삶의 형태, 거주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희 사무실은 요 장어미선 상가 주변으로 해서 경동초등학교, 그다음 정화중학교, 동도중학교, 경신중고등학교, 정화여고, 경북고등학교, 심지어 약간 떨어져 있는 대전중고등학교까지 대구 시내 명문 학군의 핵심 학교들이 이 학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집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승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두 배, 이건 거의 2배고 이건 예. 한 1.5배 이상.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같은 평형이지만 금액 차이는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훨씬 더 나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같은 하이츠가 이 두 지역보다는. 지산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 신세계 우강타운하고도 이렇게 하면은 이건 별 차이, 연도수가 비슷하지만 지산은 나중에 지은 아파트로서 가던 3자보다 새 아파트지만 시세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한 2억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이런 그 2배 가까운 어떤 금액의 차이가 바로 교육 쪽의 명문학군에 대한 수요 때문에. 예, 명문학군, 특히 명문학군이라기보다는 명문학군에 포함된 명문학교들, 또 명문학원, 이런 이제 교육 인프라에 기인된 것이라 보시면 정확하십니다. 특히 저희 한국 사회는 학벌 위주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벌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명문학군, 또 학교, 학원, 이런 교육 인프라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입 오시는 그 이제 주민분들,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다 원인이 다 교육. 예, 거의 다 그 서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는 대구의 서구 지역. 이곳에는 화려한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신 골목길을 따라 올망졸망 늘어선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있다. 저소득층이 많고 경제 자립도가 낮은 이곳은 교육에 있어서도 변방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뒤처져 주변부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오랜 시간 낙후된 소외 지역이 되어갔다. 10년 전에만 해도 그렇다 젊은 사람 좀 많았는데 지금은 저 초등학교 같은 데 이건 얼마나 많이
그때 우리 아들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막 15번까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못 가던데 2번 카드나 뭐 1번 카드나 이 카드인데 한 반, 한두 반 정도밖에 없대요. 어느새 경제적 사회적 위치로도 주변부로 전락해버린 곳. 교육 변방에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아른거리고 현실은 우울하다. 4시에 가서 9시까지 학원에서. 네. 그럼 학원에서 저녁도 줘요? 네, 가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좀 놀다가 하고 이래요. 저녁 시간에는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네. 두 분 다 안 계시고? 네. 그러면 9시에 학원 마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세요? 어쩔 땐 계실 때도 있고 어쩔 땐 없어요. 거의 여기가 맞벌이가 참 많이 해요. 한 90% 정도도 맞벌이를 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맞벌이하고 이제 애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도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냥 학원 쪽으로 뭐 놀러 다니고 뭐 하여튼 좀 그래요. 많이는 다니는 것 같아요. 다니긴 하는데 애들이 별로 하기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공방에서 화요일마다 영어 하는 건 있어요. 마치고 나서 학원 몇 개 정도 다녀요? 저요? 학원 안 다닌대요. 학원 하나도 안 다녀요? 네. 전에 다녔는데 끊었어요. 어떤 학원 다녔는데? 저요? 영재학원. 그러니까 어떤 과목?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거 다니는 학원? 네. 왜 끊은 이유가 뭐예요? 끊은 이유요? 네, 생활비가 좀 부족하고 뭐 그래서. 수성구로 이사 가는 집들 꽤 있나요? 애들 교육 때문에?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아마 그런 건 아니고 이사를 안 가고요. 아니, 그 시절은 고모 시절에 아니요, 그랬다. 요새는 차로 오네요. 학원을 보내는 사람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그래. 불러 옮겨가. 집은 여기서도 엄마가 공지 받을 시절에는 글로 이사 갔다. 출퇴근 시켰던 학생이 그런 경우 위장 전입을 한다. 사회 경제적 지표를 들여다보면 경제적 수준과 교육 격차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다른 구보다 단위 면적당 주택 매매가가 높은 소위 부자 동네 수성구. 구별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다른 구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 직업 분포 또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수성구가 타 지역에 비해 고학력과 전문직 인구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선호 주거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학력 수준별, 월 소득별, 총 자산별로 각각 나눠서 보면 고학력일수록 월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을수록 수성구 지역을 희망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경계가 분명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이 수성구 쪽에는 원래 밀집 지역이라서 전입이 계속 옵니다. 다른 데서 전입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수성구 쪽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선행하지 않고는 못 따라갑니다. 지금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자사고들 있잖아요. 자사고, 경시고 그런 데는 고3까지 거를 안 하고 오면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하고. 솔직히 막 우리는 서울대 한두 명 가는 것도 힘든데 경신고 같은 애들은 막 1년에 17명, 18명씩 서울대 가니까 가들은 뭐 먹고 사나 싶고 그냥 좀 뭔가 위화감 같은 거 좀 많이 들고 그래요. 학원을요, 몇 개 다니고요. 거기 부모님들이요, 너무 애들한테 매달리는 것 같아요. 달서구보다는 확실히 공부에 대한 격차, 그런 성적에 대한 격차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수성구 학생들이 성적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혹시?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상당한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 몇 명이나 학생을 보내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잘 사는 아이들이 더 많이 가고요. 잘 사는 지역 아이들이 더 많이 가고 그거 자체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고, 학부모들이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혜택이나 경제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래 성적이 좋아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수성구는 경제력도 뒷받침이 돼 있지만 경제력이 높은 가운데 부모님의 학력 수준도 상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에도 능통하고요. 소득 격차에 따른 학력의 차이.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실이 아이들에게도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1등이요.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요 꼴찌 할걸요. 그 정도로 차이 난다고? 그 정도로 차이 많이 나요. 공부를 거기는 너무 열심히 해서. 예를 들자면 여기 몇 등이 그쪽 가면 몇 등 정도 될 거라 생각해? 여기 1등이 그쪽 가면 만약에 반이 30명이잖아요. 그러면 중간? 반 정도. 15, 20? 20 그런 정도.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친구들이? 엄마한테요. 엄마하고 선생님, 학원쌤한테요. 그쪽은 좀 빡시게 하겠죠. 전 지역 때문에. 공부를 그쪽은 쉬는 시간에도 완전 많이 하고 그런 거 수준 알아보려고 하는 거에도 완전 진짜 밤새서 공부하고 이칸락하니까 하는 거죠. 그쪽 애들이랑 여기 애들이랑 뭐 사람들 말로는 차원이 틀리다 그러잖아. 그쪽의 엄마들은 많이 시키고 이쪽에도 시키지만 또 그쪽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다 공부를 다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저쪽으로는 더 많이 시키지 않나요? 이쪽보다는. 이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부 다 그냥 간단한 학원 이렇게 속셈으로 맡기지만 그쪽에는 뭐 단과인가 뭐 이렇게가 많이 하잖아요. 저쪽으로는. 난 남자야. 그런 거부터 이 동네랑 그 동네가 차이점이 있지. 예. 교육 환경의 차이는 명문대 진학률로 이어진다. 2011년 각 구별 서울대 합격자 인원. 여기서 수성구의 합격자가 타 지역의 전체 수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른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진학률을 보게 되면 이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짐을 확인하게 된다. 수능 평가에 있어서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경우 상위 등급인 1, 2등급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수성구가 가장 높다. 반면 하위 등급에 속하는 8, 9등급은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에 모두 수성구의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 국가 수준 학력 평가 결과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비율이 수성구가 가장 높다. 특히 영어 성적 상위 학교에 있어서 1, 2, 3위를 차지한 것은 모두 수성구 소재의 초등학교다. 아이들 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뭐 네. 공부 쪽이든 네. 아이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네.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다 못 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속상하실 때도 있고 그러신가요? 많죠.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부모 마음은 다 많이 시키고 다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싶지. 그렇지만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뒤에 따라주는 게 힘드니까 그냥 대충 이제 조금 안 하기 뭐 하니까 그냥 조금씩 이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구의 한 학교. 교육 전쟁에 있어 변방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곳. 그러나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매여 있는 아이들. 이곳 아이들도 학벌이라는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학, 입시, 성적,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힘없이 예외 없이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곳의 아이들은 또 다른 삶의 고민을, 또 다른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 네, 대학 안 가요. 대학을 안 가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등록금 아까워요. 너무 비싸서. 등록금?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처음에는 대학 가라 그랬는데요.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거 할래요. 하고 싶은 거? 네.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저는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러 갈 거예요. 학원에 네, 졸업하고. 꿈이 뭐예요? 꿈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아이들의 꿈과 미래마저 규정하는 우울한 현실. 어쩌면 아이들은 이미 꿈이 정해진 불공정한 경쟁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곳의 아이들은 학교 밖과 집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방치된 채 비틀거리고 있다. 이 경쟁에서 완전히 스스로 경쟁을 포기할 경우에는 더 빨리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매우 부담이 되면서도 없는 돈에 그 가회비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가 계속 그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그 구조에 편입되지 않으면 바보 같고 그 구조에 편입되지 않으면 꼭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화된 거거든요. 계속 누군가가 우리 그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깨트려야지 내 혼자 깨트려 갖고는 정말 나만 바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계층 간 소득 편차는 엄청나고 그것이 대학을 통하여 결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설령 스카이에 못 간다 하더라도 내 자식 스카이 못 가는 아이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쪽으로 가야만 이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기에서 조금은 어떻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불안의 강도가 거의 공포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없는 돈에 돈을 사교육비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삶의 조건들이 아이들의 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수성구와 달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각 학교의 4학년 교실, 꿈을 주제로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나봤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켜 각자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리고 오리고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냈다. 꿈꾸는 동심, 자그마한 손으로 그려냈을 아이들의 꿈이 궁금해진다.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 피아니스트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선생님께서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해서. 수성구 학교 아이들의 꿈은 참으로 다양했다. 외교부 장관, 의사, UN 사무총장, 전문적이기까지 한 직업들. 그리고 이곳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법 세세하게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직업에 그 직업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예,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피공포증은 없어야 하고 의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한 후 의사 자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의사가 되려고 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환자들이 고마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맨 마지막에 수술이 끝난 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너무 강도적이어서 저도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의사가 되기 위한 꿈을 가졌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학과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하고 반에서 1, 2등을 해야 합니다. 왜? 서구의 또 다른 학교. 나의 꿈을 주제로 찰흙이나 수습감,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그려간다.
조물조물 아이들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들의 꿈. 이 지역 아이들은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고 또 그걸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중에 어른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과학자. 태권도 선수가 되면 어떤 꿈을 이루고 싶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어떻게 되고 싶어?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갖고 제가 선택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하는 데서 태권도의 관장님이 되고 싶어요. 요리사, 제빵사, 운동선수, 미용사. 간혹 공군이나 과학자의 꿈을 가진 아이도 있었지만 수성구 아이들처럼 의사나 유엔 사무총장, 외교부 장관과 같은 직업은 없다. 실현 가능한 범주 안에서 꿈의 폭은 좁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부족한 아이들. 이렇게 주변 환경은 이 어린 아이들의 꿈까지 재단하고 미래의 다양성을 제한했다. 저는 지금 던지려고 하고요. 아 그럼 유진이 투수네? 그리고 얘는 야구도 하고 축구하려고 앉아서 보고 앉아서 있고. 기다리고 있고. 얘는 치려고 하고 얘는 받으려고 하고. 지금 도화지 속에 그려져 있는 게 어떤 거야? 연습하고 트로피 나오면 그런 것 하고 싶어요. 삶의 조건과 그것이 꿈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이 두 학교의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여름의 태양처럼 식힐 수가 없었던 밤새 뒤척이던 풀려낸 날들 하루 온종일 거리를 걷고 또 걸어봐도 잠재울 수 없던 내 안의 태풍 이 세상은 토할 듯한 노래들로 가득 차 나는 귀를 막고 걸어야 했어 잠 못 드는 밤이면 훔친 자전거를 끌고 잠든 너의 집 앞을 늦도록 서성거렸어 끝도 없이 달리고만 싶었어 누구나 꿈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움과 교육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이 같은 경쟁이 계속되고 불평등한 사회가 지속된다면 아이들에게서 꿈은 없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이 불투명한 전망은 우리의 미래도 사회의 희망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